제가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모셔봤습니다. 이게 사실 생각보다 엄청 고민되는 게, 예,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은 약간 또 신중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또 구독자분들도 아무래도 또 관심사항이 비슷하고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선택하면 좋겠다 싶어서 모셨습니다. 발성치료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안대성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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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산병원 발성치료사 안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일단 근데 발성치료사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좀 생소했거든요. 저는 사실 언어치료를 해서 이제 음성치료사 직군이긴 하지만 음성치료사 직군에서 좀 더 싱어들이나 좀 직업적 음성 사용자들 그런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직군으로 발성치료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병원 같은 데 가서 환자분들이 선생님한테 찾아가게 되는 경우들인 건가요? 이렇게 병원에서 뭐 음성장애 환자뿐만 아니라 또 노래 불편하신 분들이나 또 아나운서 뭐 이런 음성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딱 대표적으로 목이 안 좋아진다라고 느낄 때 있는 증상이 뭐 성대 결절? 성대 결절 네. 사실 우리가 성대 결절, 결절? 성대 결절이나 뭐 폴립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제 낭종이요? 예, 성대 낭종이신 것도 있고 네. 또 목소리에 긴장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또 근긴장성 발성장애, 떨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연축성 발성장애, 뭐 이런 질환들을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이제 병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와, 근데 제가 선생님 것을 예전에 일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환자분들이 엄청 다양하시던데요. 예, 굉장히 다양하죠. 진짜 뭐 아주 어린 한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이든지 아니면 더 어린 학생들도 있고 저 꼬꼬마 친구들. 예, 완전히 뭐 80세의 노인분들도 계시고 또 직업적으로 음성을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진짜 가수나 성악가분도 계시고 오. 또 목소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그냥 일반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상관없이. 예. 우리가 목소리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네. 이게 별 문제 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목소리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어쩔 경우에는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하다가 이제 발견돼 가지고 또 음성 훈련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되려면 흔치 않은 경로인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성악을 전공했고요. 야,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성악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악을 전공하는 상태에서 이제 기획사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보컬을 가르치면서 성악을 또 이제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티칭을 하면서 이제 언어 치료를 공부하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목소리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저도 이런 비슷한 일이어서 느끼는 거지만 이게 뭐랄까 직접 체험해보고 또 자기가 또 발성을 해봐야 늘잖아요. 근데 남들 가르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혹시 있으세요? 제일 어려운 게 사실 그런 어떤 인식이죠. 어떤 고정관념. 그래서 발성 훈련을 가장 쉽게 저는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 이해한 다음에 소리를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해를 하고 뱉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소리를 잘 내고 계신데 소리를 잘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이미 힘을 과하게 주고 있는데 힘을 오히려 빼야 되는데 힘을 더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사실 저희끼리는 이런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저희는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힘을 뺀다라는 말 잘 이해를 못하지 않아요? 그렇죠. 힘을 뺀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하는 게 힘을 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보면 힘 빼는 것도 이게 나한테 가장 힘을 뺐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빼고 그래야 진짜 비로소 거기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깨달음이 온다.
비워내라. 예.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릴렉스 했어. 근데 또 어떤 일을 할 때 또 내려놓는 거를 또 깨우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힘 뺀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근육의 힘만 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힘을 빼야 사실은 소리가 더 잘 나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얘기할 방송용으로 해야 되나요? 적당히 제가 그냥 뭐 걷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요즘에 이제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네, 연진이 욕 시리즈. 너무 좋은데요? 네, 연진이 욕 시리즈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예, 발음이 그 표정? 아니 그 표정에 딱 소리를 들으면 완전히 그 내려치면서 막 할 때 와 하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하이 피치로 소리를 내는데 우리가 만일에 그걸 정상적인 뭐 호흡해서 조음해서 공명해가지고 그 소리를 내려고 그러면 벌써 목이 막혀서 소리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임지연 씨 같은 경우에 완벽하게 그 역할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동물적인 사운드가 나지 않았을까. 자연스러움. 네. 그랬을 때 아마 들어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연기로만 보니까 별로 안 느꼈지만 그걸 발성적으로 느낀다면 굉장히 하이 피치를 아무 힘 없이 릴렉스된 상태에서 소리가 되게 잘 나요. 말 나온 김에 한번 좀 봐볼까요? 대박이네요. 이런 말, 그쵸. 이거는 머리로 계산하면서 할 수 없는 거죠. 머리로 계산해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사운드죠. 절대 할 수 없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시청자한테도 티날 것 같은데. 그쵸.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되게 이번에 작품을 되게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임지연 씨 스스로도 되게 연기적으로 성장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임지연 씨가 엄청 연기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연기 연습도 그렇고 발성 연습도 진짜 많이 하고 그 발음도 되게 좋고 그 마지막에 기상캐스터 장면인가 그 저도 기상캐스터 장면 보고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직업적의 특징들을 또 잘 뽑아내고 그리고 또 딱 묶으면서 처음에 울다가 딱 하면서 묶으면서 호흡을 바꾸고 바로 딱 기상캐스터 역할을 하는 거 보고서 저는 많은 연구를 했구나 했죠. 저의 약간 일 스타일에서는 호흡에서 감정선이 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선생님은 좀 그럼 어때요? 당연하죠. 호흡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호흡은 습득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으로 배워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고 누구한테 가르칠 수 없는 거고 느끼게만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복식호흡 연습하는데 왜 발성이 안 좋아졌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머리로 이해해서 하니까 저런 사운드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감정이 들어가야 그 호흡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완과 긴장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힘 푸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찍으려고 했던 거를 그냥 여기서 얘기를 하면 저희한테 먼저 공개하기. 제가 느끼기는 건 힘을 단계로 저는 해요. 힘을 단계로. 우리가 긴장과 이완, 과긴장, 과이완, 경직, 무력 이렇게 저는 6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는 이완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경직돼 있는 분들은 자기는 힘을 풀었다고 생각하지만 과이완시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힘을 못 쓰는 단계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막 힘을 너무 많이 줬던 분들은 또 힘을 뺀다고 하지만 제대로 못 빼면 또 떨려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게 해서 발성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긴장과 이완, 그리고 긴장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리기 직전에 딱 그 텐션, 딱 그게 긴장이고 살짝 풀고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거를 학습으로 배우면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썼으니 어느 정도 소리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안 되죠. 그 진짜 개념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을 들었을 때도 힘을 빼라라고 하는 말이 딱 놓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성악을 가르칠 때도 힘을 빼라 그러지만 사실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왜 나는 힘을 뺐는데 선생님은 계속 빼라고.
이해가 안 되죠. 힘을 빼라고. 이해 안 힘을 되지. 뺐는데 근데 거기 안에는 이 정신적인 것도 놔야 내려가는 거니까. 마음이 발성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럼요. 마음과 소리는 우리가 소리 듣고서 이제 목소리 듣고서 이 사람의 건강과 이 사람의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실 연습할 때도 사실 감정이라는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죠. 없죠. 예, 감정을 무시하고 어떤 내가 이만큼 소리 냈으니까 이만큼 나와야지라고 하는 그런 게 아직도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이제 보면은 병원에 오시거나 이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경험을 해야지만 아는 거니까 맞아요. 어떻게 기본적인 거는 그 정도밖에 가져갈 수가 없죠. 모두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은 좋은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냥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목소리는 나의 목소리가 사실 제일 좋죠. 맞아요. 예, 나의 목소리가 제일 좋은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목소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막 어떤 가수 걸 봐야 돼요? 어떤 뭐 배우 걸 흉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질문 자체가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 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보다 발성 훈련을 했을 때 본인 목소리가 더 좋은 경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 사람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좋은 목소리 그걸 굉장히 많이 봐서 사람들이 이것도 똑같죠. 어떻게 보면은 허상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욕심 부리고 맞아요. 어떤 이미 좋은데 그러니까 그 이미 소리를 잘 내고 있는 분이 소리를 잘 내려면 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걸 계속 질문하니까 그런 질문 받으면 어떠세요? 그게 제일 안타깝죠. 이미 주어진 시간에 그치. 저기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미 자기가 보석인데 네, 그렇죠. 보석 어디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파랑새에 대한 그런 이야기 맞아요. 이런 얘기가 사실 행복을 찾으려고 가면 행복은 절대 찾을 수가 없고 행복은 내 안에 있었다. 이런 것처럼 목소리도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돌아서 맞아요. 찾게 되죠. 근데 대부분 나이가 한 40 넘어야 좀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젊은 그런 분들은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진짜 저한테는 오히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연령대가요. 그리고 실제로도 싱어분들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이미 뭐 교수님급 그 선생님들이 오셔서 저하고 이제 프로들도 엄청 많이 프로들을 오셔요.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 40은 넘어야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걸 빨리 받아들이면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데 저도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못 하셨었어요? 그럼요. 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도 옛날부터 좀 한 고집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집을 그 에고를 내려놓지 못해서 에고를 어떤 소리를 계속 흉내내고 뭐 맨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다 해본 사람이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인문학 방송이에요, 이거 거의 진짜. 그래요? 아니 예전에 제자가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네. 뭐가 있냐면 선생님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제가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물론 로또 번호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저도요. 저도. 과거의 나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라고. 똑같은. 네. 그게 사실 제일 마음에 첫 단추를 너무 잘못 껴가지고 저는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안 좋은 방법으로 엄청 노력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깝죠.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제가 그거가 뭔지 아니까 더 빨리 치료하는 것도 있고 또 목소리를 빨리 바꾸는 것도 있고. 선생님도 원래 좀 타고난 케이스가 아니셨군요. 저는 타고난 케이스가 아니라 타고난 케이스가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음성학 공부를 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네. 내가 발성이 안 좋고 노래 못하는 이유라도 알고 그만두자 아, 라는 거였어요 사실은. 전공을 거기까지 네, 하셨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했던 게 원래 성악을 전공하면 코스가 네. 그냥 유학을 가서 그쵸. 이제 전통적으로 유학 가서 이제 돌아오는 게 이제 코스인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대가 선생님한테도 노래를 배웠는데 배웠고. 발성에 대한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면 이거는 밖에 나가서도 해결이 안 된다. 이건 내 문제는 내가 스스로 고쳐봐야 된다. 가장 가까운 데서 답을 네.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면서 되게 많이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많이 했구나라는 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사실은 또 가르치면서 내 모습을 많이 제자들 통해서 또 보고 그러면서 바꾼 게 또 되게 많죠. 그럼 아무래도 지금 뭐 20, 30대 분들께서 이걸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좀 방송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뭐 배우든 가수든 뭐 상관없이 발성인 거니까요. 불특정 그런 분들에게 좀 해줄 수 있는 좀 팁이 있을까요? 좀 생각점이든. 대부분에 보면 사실은 싱어들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학회에서 강의할 때 그때 첫 문장으로 그렇게 썼던 게 그거였어요. 훈련된 싱어는 자신의 문제를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훌륭한 싱어는 자신의 문제를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활동하는 분들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고 하지만 본인들은 알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 문제를 숨기시는 분이 있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거를 이제 본인 스스로 드러내서 해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존경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성악가 선생님들도 이렇게 보면 목소리를 젊은 날부터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계속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걸 돌이키기가 힘드니까 계속 그냥 어쩔 수 없죠. 근데 어떤 분들은 완전히 다 자기 문제를 드러내고 뜯어 고쳐요. 그러면은 본인이 알아요. 이 가수 수명이 길어지고 또 마음속에 그게 있잖아요. 제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 문제를 알고 그만둬야지 라고 했던 것처럼 자기도 최고의 소리를 한번 내보고 은퇴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게 뭐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좀 유명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발성 너무 좋다, 뭐 노래 너무 잘한다 하는 사람들도 예. 또 찾아가시는 걸로 예. 전 들었어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도 자기들이 이제 전문가인데 찾아오는 게 또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순수해요. 순수해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미 다 해봤어요. 다 해봤겠죠. 안 다녀본 병원 없이 또 다 다녀보고 또 목에다도 스테로이드도 많이 맞아보고 이거 그렇구나. 굉장히 많이 고생해보고 그때 이제 깨닫는 거죠. 이거는 테크닉으로 고쳐야 된다. 라고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지금 당장 내가 공연을 해야 되고 급하니까 목에 스테로이드를 맞거나 아니면은 의료적인 거를 너무 이렇게 의존을 하죠. 근데 이제 몸에서는 계속 이게 아니라고 난 살려달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걸 계속 자기가 무시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깨우쳐서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는 자기는 스테로이드도 잘 안 듣는다고. 너무 그게 내성이 생겨버렸나? 내성이 생겨가지고 얼굴에 홍조만 생기고 낫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 내성이 생기겠어요. 또 유명한 싱어분 같은 경우에는 목에 지금 질환이 있는데도 그걸 잘 다듬으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훨씬 나아지면서. 수술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르죠. 수술하면은 확 목소리가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역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그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수술도 있고 뭐 간단한 수술도 있지만 싱어로서는 그 수술이
그냥 싱어의 수명을 그냥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뮤지컬 쪽도 많이 이제 가르치고 뮤지컬 작품도 제작도 해보고 이러면서 맞아요. 많이 했는데 뮤지컬과도 출강하고 근데 이제 뮤지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타까운 게 노래, 춤, 연기 이걸 같이 하면서 이제 소리를 내야 되니까 또 거기서 오는 또 문제점, 목소리의 타격 받고 이런 것들이 또 있죠. 또 거기에도 또 엄마다 약간 정형화된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정형화가 된 게 꼭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리고 맞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안 맞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딱 보면은 그 주연영 씨 그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너무 잘하죠. 일본 배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패러디하고 이런 것처럼 정형화돼 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공식대로 이렇게 입시학원에서 공식대로 가르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 틀 깨는데도 또 어려움이 있죠. 학교 들어가기에는 되게 좋지만 또 그 가야 이후에는 가야 되고. 근데 좀 안 좋은 경우는 어떠냐면 그 학교를 들어갔지만 이미 목이 상해서 휴학을 하거나 뭐 불태웠구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쪼라 그러죠. 그죠. 그런 버릇이 생기고 나중에는 그걸 못 고치고 그 또 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자신의 모습을.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죠.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이거는 선생님한테만 여쭤봐야 진짜 진솔성 있게 대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성이라고 하는 게 불편하거나 이게 정말 많이 힘들면 인생에 얼마나 큰 데미지가 오는 것인지 이거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리는 다치면 뭐 쩔뚝거리니까 불편하겠다 할 텐데 음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환자분들마다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어떤 분은 나 차라리 발가락 하나 없었으면 좋겠다. 목소리 잘 나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뭐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목소리를 만일에 돈 주고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면 얼마를까지 쓰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질문을 직접. 네. 전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라고 하는 거가 우리는 그냥 말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그냥 편하게 사용하고 너무 숨쉬듯이. 그렇지만 저는 이제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합병원에 있으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환자분이 음성 치료했는데 다음 회의 때 돌아가시는 경우. 음성 치료를 했는데 음성 치료를 이제 병동 환자분인데 음성 훈련을 했는데 이제 왜 이분 안 오시지? 그리고 차트를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걸로 뜨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실 사람을 진짜 그쵸. 만나는 그러니까 거구나. 우리가 또 내가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쵸. 우리도 죽을 때 유언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목소리가 있어야.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안타까우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목소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라도 이제 나와야 뭐 그래야 표현이 되고 뭐 하니까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정말 말로써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원래 이런 인문학 채널이 아닌데. 그런 채널이에요. 채널이구나. 제 채널이 아니야. 여기 오니까 되게 편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럼요. 자꾸 술술 불고 있어요. 지금 저희 취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업에 있으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기쁜 이야기도 있겠으나 이런 중요한 되게 면들이 있어요.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분들, 기억나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은 40년 만에 자기 목소리를 고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 고치는 과정에서 얼마나 저도 되게 힘들었죠. 근데 그만큼 믿음이 있어야지 서로 고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도 복식 호흡하고 이렇게 해서 고친 게 아니에요.
일단 목소리가 심리랑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맞아. 본인이 심리가 딱 흔들리는 순간 그다음부터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하고 뭔가 그렇게 되죠. 시민성 음성장애라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성 음성장애가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서 역시 마음이구나. 마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성악하거나 이런 노래하시는 분들도 고음공포증 걸리면 그냥 고음이 안 나요. 근데 진짜 두려울 것 같은데요. 진짜 딱 이때 두려우거나 못 나겠다라는 마음 안 나요. 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하더라도 긍정적인 걸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거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그렇죠, 사람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제가 예전에 노래 2곡 하면 목 쉬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원래 잘했으니까 뭐 좋은 학교 가서 지금 저렇게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바닥부터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발성을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해요.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너무 쉽다 아니면 너무 어렵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막 벌써 배에 힘부터 주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리를 낼지 어떤 소리에 대한 그런 전혀 생각도 없이 힘부터 주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소리가 안 나겠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성악을 하게 된 게 노래는 내가 조금 빨리 하면 조금만 더 하면 이렇게 잘해서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되게 쉬워 보이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지휘 같은 거 있잖아요. 지휘? 그거 그냥 흔드는 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나도 하겠다. 나도 뭐 그냥 흔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40개 악기가 따로 들리는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기서 규칙을 찾고 거기서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똑같은 메시아 같은 그 있잖아 할렐루야 나오는 그 메시아라는 작품의 그 러닝 타임도 지휘자에 따라서 30분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전혀 다른 음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곡인데. 같은 할렐루야가 그 메시아 그 전곡에서 지금 몇 곡인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지만 그 곡에서 이제 한 곡이 제일 유명한 곡이 할렐루야가 있는 건데 우리가 아는 그 파트. 그 파트가 있는 건데 그 전곡을 연주했을 때 런닝 타임이 30분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러면은 다른 사실은 작품이죠. 완전 다른 작품인 거예요. 왜냐하면 음악은 시간 예술이니까 전혀 다른 그런 게 되죠.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의식의 흐름대로 막 이런 게 대화예요. 이런 게 대화예요. 저도 라이브 할 때 맨날 이래요. 라이브로 저 너무 재밌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그게 되게 기억이 남고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를 쉽게 그러니까 발성이 쉽다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는데 사실 둘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발성이 쉽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미 어떤 타고난 게 있고 불편함이 없었던 분들한테는 되게 이건 그냥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발성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이건 되게 넘지 못할 그런 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방향성만 사실 제대로 돼도 금방 되니까. 맞아요. 그걸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뭐 대부분 많죠. 그래서 발성 연습을 오히려 쉽게 알려드리면 쉽게 하고서 오히려 놀래요. 이게 다냐고. 저도 선생님 처음 만나서 들었을 때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왜 어렵게 설명을 안 하지? 어렵게 너무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렵게 설명하는 법을 좀 잘 까먹었나? 저한테 맨 처음에 비유하셨던 게 어떤 뭐 동화, 우화 같은 거 막 이야기하면서 하셨는데 순수하신 분인가? 뇌가 순수하신 분인가 했는데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것도 엄청 많고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축구를 잘하고 싶어.
축구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 일단 공을 들고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면서 익혀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성대를 잘 쓰고 싶어. 그러면 성대를 저는 사람들한테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상대를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해라. 이게 네 친구야. 그럼 얘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해야지. 왜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냐. 그렇죠. 그럼 성대를 어떤 걸 싫어할까? 강한 힘을 주는 걸 싫어해. 그렇죠. 부드럽게 다뤄야지. 부드럽게 다뤄야 되는데 음. 강한 힘을 주는 걸 싫어해. 음. 그리고 갑자기 많은 공기가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 소리 흉내를 내 소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리 흉내내고 과하게 하는 걸 싫어해. 또 워밍업 없이 워밍업 없이 장시간 그렇게 내가 오늘 소리가 잘 안 나면 이 방을 나가지 않으리 이런 식으로 뭐 정말 수행하듯이. 성대를 뭔가 이렇게 학대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내려놓는데 인격적으로 대하면 성대가 무리가 되는지 아닌지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 감정도 마찬가지. 그렇지. 그러면은 친구라고 생각하면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알고 얘가 무슨 분위기를 좋아하고 무슨 얘기를 좋아하고 무슨 영화를 좋아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친구의 해부학적 구조를 연구하죠. 이 친구의 감정은 어떻게 돼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친구의 그거예요. 이걸 친구라고 할 때 친구의 길이, 친구의 압력, 친구의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까 하거든요. 비유 진짜 너무 매력 근데 있으시다. 사실은 그게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런 비명 소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런 비명 소리의 사실 발성에 비밀이 있어요. 자, 친구를 볼 때 그 친구를 사랑하면 그 친구의 매력이 난 너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성대를 우리가 했을 때, 그러니까 박지성처럼 축구를 잘하고 싶다, 손흥민처럼 하면 박지성의 다리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박지성의 해부학 구조, 박지성의 다리의 길이, 박지성의 근력, 박지성의 순간 속도 뭐 이런 거를 분석한다고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죠. 김연아의 회전 속도 이런 거는 오히려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근데 그게 안타까우신 거잖아요. 네, 이 정도 노력을 할 시간에 우리가 이게 음성학적으로 요즘에 과학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그거를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만 파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왜 내가 소리 냈더니 소리가 안 나. 그러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론을 파는데 뭐 도움이 되는 영역도 네. 있겠고. 그럼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책상에서 쓴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교통 질서 이런 거 보면 딱 보면 이거는 책상 행정이라고 탁상 행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냥 안방에서 연구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고 실제로 뭐 뭔가 이렇게 연구를 했을 때 진짜 하이클래스 싱어들로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데이터인지도 모르는 연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런 것보다 내가 생각했을 때 소리 냈을 때 맞으면 그게 맞는 거거든. 근데 본인이 이미 좋고 맞는 소리를 냈는데도 안 믿어. 안 믿지, 그쵸. 네. 그 자기 불신이 너무 오랫동안 쌓여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실제로 자기가 듣는 거는 어떠한 그 포토샵으로 그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허상을 추구해.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그 제가 가리킨 배우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전혀 다른 사람의 사운드로 들리는 걸 많이 봤어요. 그건 음향 감독들이 선생님이 가르치신 분인데 내가 그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제 공연장에서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엔지니어링을 하니까요. 그래서 요즘의 문제점은 뭐냐면 믹싱하고 이렇게 된 거, 그런 라이브적인 소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소리를 가지고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내가 저렇게 목을 써도 건강하게 소리가 나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렇게 긁으면서도 내가 계속 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실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로이드 맞고 목소리가 한동안 안 나와서 고생하고 엄청난 그 뭐라 그래 시즌 안 활동 안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나오고 막 이런 게 매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수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소리를 자꾸 취향의 영역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어떤 내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걸 드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어떤 그죠? 면에서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죠. 자기 몸을 알고 맞아요. 자기의 몸이 허용하는 그 안에서 충분히 아름다운 예술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하고 맞지 않는 걸로 이상적이게 하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선생님께서는 그 음악이랑 예술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어떠세요? 옛날엔 그걸 전공으로 하셨고 예, 예. 뭐 지금도 비슷한 업종이긴 하지만 좀 그런 거를 더 많이 느끼시는 편인 것 같은데 그게 일반 사람들한테 혹은 뭐 이런 전공자한테도 도움이 될까요? 많이 보고 듣는 제가 사실 이 치료사가 된 게 이제 보컬 트레이닝을 잘하려고 치료사가 됐는데 이제는 오히려 환자분들을 더 많이 보고 이제 좀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 내가 원했던 거랑 방향이 좀 안 맞아진 것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노래를 정말 하고 싶은데 테크닉이 안 돼서 이제 내려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좀 많이 주고 싶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특히 이제 보면 이제 소프라노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연세가 많으시면은 목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제 활동을 안 하시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외국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에디타 그로베로바라고 굉장히 유명한 소프라노 분이 계신데 70세에서도 굉장히 소리를 잘 내요. 70세인데요? 네, 굉장히 잘 내셔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외국 사람이라서 피지컬이 좋아서 그래. 그런 마인드를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몸을 잘 이해하고 중심점이 정확하게 맞은 상태에서 잘 컨트롤을 하면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목소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딘가 무리를 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우리 주위에 정정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분들 보면 마라톤 보면은 젊었을 때부터 계속 뛰셨던 분들은 연세가 되게 많으셔도 80세에도 마라톤 뛸 수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게 있냐면 딱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이걸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목이 가요. 그 다음부터. 다쳐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몸은 되게 그 동안에 나한테 신호를 굉장히 많이 보내. 목소리가 떨린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계속 말하는데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돌고 돌아서 이게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서 시작되는.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핑계가 되게 많아져요. 이것 때문에 안 돼. 내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노래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요즘에 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전혀 외적인 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리를 찾으면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인문학적으로도 진짜 나를 찾는 순간 모든 그런 문제점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목소리에서도 그런 욕심들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는 저도 옛날에 추구했던 목소리나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딱 몸에서는 딱 내가 갖고 있는 몸에 맞는 소리 그게 제일 좋은 공명을 일으키고 좋은 발성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전혀 자기 체형하고도 안 맞고 자기 체형과 그치. 모습과 뭐 체격과 뭐 모든 것들이 안 맞는 그런 분들 거를 이제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으로도 똑같아요. 운동에서 보면은 되게 여리여리하고 막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되게 막 과체중 막 이런 거 들려고 노력하고 막 이러는 거랑 같은 거지 사실은. 맞아요. 플룻이 첼로 소리 예쁘다고 해서 첼로 따라하려고 해도 안 그쵸.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알아야 되는데 어차피 세게 불면 그 플룻 갖고 있는 그 이상 소리 내면은 소리가 안 나잖아요. 삐
칙칙하고 진짜 기타도 아무리 세게 친다고 그래도 맞아요. 잡음이 생기는 거지 너무 세게 눌러도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적당함이 중요한데 그 적당함은 학습이 아니라 습득하는 거고 이게 아까 말했던 이완과 수축을 또 적절하게 그 써야 안에 되는 거고. 맞아요. 진리가 있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사실은 몸속에서 우리는 되게 많은 신호가 오는데 복부에 힘부터 주는 분들은 그런 걸 못 느껴요. 둔해져. 그러니까 성량도 점점 줄여봐야 내가 되게 작은 소리에서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성량 크게 키우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진짜 내 목소리는 못 찾는 그런 게 되고. 맞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만 여쭤봐 보면은 네. 그 선생님이 그러면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우리에게 뭐 정말 알려주려면 그냥 하루 종일 알려줄 수 있겠지만 이런 거 괜찮은 연습 방법인 것 같다. 지금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다면 참고로 일단 좀 이따 또 소개하겠지만 선생님 유튜브 영상 가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게 많아요. 막 여러 가지 악기도 막 쓰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 여기에서 네. 다 해가지고 잠깐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네. 그 접근이 너무 진짜 최고다 싶었던 게 선생님이 말했던 그 소리의 방향성 그거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많은 분들이 요 안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멀어져야 되는데 거리감이 이 개념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성우분들이 사실 병원에 많이 오거든요. 성우분들이 와서 어떤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라고 하면 그냥 배에 힘 주고 뭐 그냥 소리 내는 훈련하고 뭐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좀 소리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좀 판단하지 않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소리는 사실 되게 내 귀에 뚱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약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뚱하게 소리 내면 이선균처럼 소리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리를 내봐야 되는데, 맞아요. 굉장히 캐릭터 보이스들을 많이 쓰잖아요. 성우분들은 정말 공감해요. 근데 이제 캐릭터 보이스를 사용할 때 그 제일 중요한 게 내 목이 안 상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하죠. 목이 상하는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또 있고,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 사실 저는 요들송을 제가 전에 한번 제 영상에서 찍었는데 굉장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은 점점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왜냐면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노래나 모든 거에서 그 요들송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노래 부를 때도 다행이다 뭐 이런 것도 다 꺾는 거예요. 히, 해. 그러니까 요루 요로레이리오 레이리오 이렇게 그 꺾는 게 다행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트로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다 꺾는 게 사실 봄바람이 뭐지? 봄바람이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할 때도 울려 퍼진 이 거리를 엄청 다양하네요. 걸어요. 이것도 다 사실은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었을 때에 그게 되게 좋죠. 근데 그게 진성과 가성의 경계선을 내가 익혀야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런 거 없이 소리를 내다 보니까 발성 훈련할 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성 스타일과 가성 스타일이 전혀 다른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 진성 낼 때는 이쪽 방식으로 쓰고 가성은 저런 방식으로 써가지고 둘이 이제 섞이면 이제 구간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성에서부터 이제 진성으로 내려오면서 맞아요. 이렇게 경계선이 하면 요거 하면은 사실은 인간의 목소리 갖다 표현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제일 핵심은 이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진성과 가성의 경계선을 이해하고 있는 거. 진성과 가성의 지평선 너머로. 지평선 너머로. 이것도 결국 아까 이야기했었던 소리의 방향성. 방향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진성 연습 어차피 하고 가성은 다른 거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성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병원을 가서 찍어보면 멀쩡하고 그러면 영주성 식도염 약을 받고 또 연습하고 계속 안 그렇게 좋아지고. 계속 그냥 그런 방식으로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환자분들 중에서 가성 못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가성을요. 아예 가성을 어떻게 내야 된다라는 생각도 없어요. 그 개념이 아예 없으시죠. 아예 못 나요. 그냥 진성만 내시고 가성을 아예 이쪽 영역이 없는 거죠. 환자분들 중에서는 가성의 영역이 아예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어요. 우리가 긴장과 이완, 진성과 가성, 뭐 흑과 백, 뭐 이렇게 다양한 걸 다 해야 되는데 고수시다 진짜. 진짜 그게 좀 안타깝죠. 안타깝죠. 왜냐면은 복식 호흡만 연습하고 이렇게 연습만 하면 그 복식 호흡이라는 것도 진짜 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게 또 이해가 복식 되는데. 호흡을 사실 성악가 분들이 복식 호흡 굉장히 연습할 것 같지만 실제로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노래 연습 속에서 그 호흡이 연습이 되는 거지 와 정말 호흡을 연습을 따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호흡 연습만 되게 열심히 해. 그거는 그냥 호흡 연습이고.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사담인데 저희 병원에서는 그 CPR 교육 있잖아요. BLS, 그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을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을 때 깊이는 5cm, 속도는 100에서 120회 분당. 뭐 위치는 흉골 위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면 이거를 되게 시험을 봐요. 근데 아산병원에서는 뭘로 가르치냐면 챔피언 리듬에 맞춰서. 와. 그러니까 챔피언 너무 화목해 보이겠다. 그래서 한 2-30명이 거기서 이제 챔피언 노래에 맞춰서 정말 잘 가르치셔요. 그 시뮬레이션 센터 직원이시다. 고서 진짜. 여러분들이 아산병원의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챔피언. 챔피언 이래. 정말. 너무 근데 좋다.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걸 이제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 더미에다 대고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 웬만하면 그 템포가 머릿속에 있잖아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기억나니까 그 오차 범위 안에 그러니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머릿속에서 근데 이거를 나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를 해야 돼 라고 이거를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은 막 140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노래 120회로 맞추면 그럼 120 분당 120 딱 되는 게 챔피언. 아기상어. 아기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이러면 이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게 템포에 맞춰서 심폐소생술에 가장 적합한 템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도 사실은 내가 조절하는 것보다 그런 외적인 걸 끌어서 연습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노래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맞아요. 역시 이 모든 것도 다 삶이다. 그럼요. 삶이고.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발성 이론을 공부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 근데 기본 정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적용하고 일단 내 몸에서 오는 신호를 파악해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신호를 무시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고 어떤 허상을 쫓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언어를 배우고 아이들한테 이제 소리를 낼 때 애들 귀 아프게 소리 내잖아요. 계산해서 내는 게 아니거든요. 애들이 복식 호흡을 공부해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에 의해서 소리가 나듯이 아까 전에 화낼 때 내 본능대로 소리 냈을 때 그런 테크닉들이 되는 거. 그런 감정 맞아요. 감정으로서 끌어내는 게 진짜고. 맞아요. 나머지들은 물론 언어학적 규칙을 잘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찍은 영상에 이제 모음 사각도라고 몸의 위치 너무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런 내 발음 패턴을 알면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제 성대를
자꾸 맨날 이제 후드 스트로보스코프로 성대 보고 연구하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성대 위의 공간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건데. 와, 그쵸. 그쵸.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체 성도. 네, 성도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요. 왜냐면 우리가 성도에서. 하나니까. 근데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한계는 성대 질환이나 이것 때문에 후드 스트로보스코피를 보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안에서 벌어지는 게 우리가 감정이 들어가거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나 이런 것들은 요 성대 위의 공간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다. 진짜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기타로 말하면 여기는 이 스트로크고 여기가 이제 핑거 스타일이죠. 여기가 여기를 어떻게 쓰냐가 사실 되게 맛도 살고. 여기가 맛인데 이거를 얼마나 세게 하느냐. 감정을 잘 쓰셔요. 그러니까 잡음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오늘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다 공감 가고 사실 조금이라도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내가 좀 연습했던 분들은 뭔 말인지 알겠다. 이상윤 선생님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공감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고 제가 이 채널에 이렇게 출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첫 타자 너무 좋았습니다. 첫 타자로 제가 이제 출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했고 그 끝으로 선생님 채널을 그래도 또 한번 살짝 이렇게 또 직접 홍보해 주신 제가 하면은 이게 또 맛이 안 살아요. 채널 이름하고 오면은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는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제 채널의 이름은 안대성의 메디컬 보컬 트레이닝이고요. 안대성의 메디컬 보컬 트레이닝. 보면 제가 왜 메디컬 보컬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하고 있는 이 발성 치료를 영어로 이렇게 풀면 딱 그게 적합한 이름이어서 이제 그때 그렇게 만들었었고요. 초창기 때 저는 이제 코로나 시기 때 했기 때문에 그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수업 보조자료로 이제 그런 걸 처음에 찍기 시작했고 후에 사실은 시즌 2부터는 이상윤 선생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마중물 역할로 딱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음성치료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각 병원 음성치료사 선생님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돌아가셔서 연습할 수 있는 거를 찍어주자 이런 게 사실 제일 먼저였어요. 그래서 자꾸 보면은 이제 가면은 치료받고 나가면 이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게 올려놓은 영상 보고 연습하세요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시드니에서 오신 분도 이제 만나서 또 이제 제가 만나서 훈련을 한 적도 있고 전혀 국내뿐만 아니라 밖에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많이 또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목소리 관련한 채널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엄청 많이 있는데 저희 채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쉬운 방법부터 이제 따라서 할 수 있게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이후에는 저희들이 또 질환에 대한 것도 좀 올리려고 하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 가보시면 직접 또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 언제든지 이렇게 시청해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